리플 시장이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의 자산운용사 그라나이트 쉐어즈가 SEC의 3배 레버리지 XRP ETF를 공식 신청했기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XRP의 하루의 변동폭을 3배까지도 확정을 해가지고 베팅이 가능한 이런 ETF가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즉 XRP가 하루에 5% 상승하면은 ETF는 15% 상승하고 또 반대로 5% 빠지면은 마이너스 15% 하락하는 완전히 뭐 아니면 도식의 양날의 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단순한 상품 출시가 아니라 이 XRP가 제도권 금융의 실험대 위로 올라왔다라는 사실인데요. 이전까지 미국 SEC가 허락한 레버리지 ETF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도였죠. 근데 XRP가 여기에 들어온다는 사실, 이 리플이 이제 단순한 송금용도 코인이 아니라 금융상품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이게 XRP의 존재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시장 반응은 이미 뜨거운 상황이에요. 올해 초에 출시된 2배 레버리지 XRP ETF는 4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끌어모았었죠. 새로운 ETF가 출시될 때마다 AUM이 몇 주 만에 수천억 단위로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현재 시장에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거고, 하지만 이런 열풍 뒤에는 항상 위험이 함께 따라옵니다. 이 세버리지 ETF 3배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하루 단위로 수익률이 리셋이 됩니다. 만약에 XRP가 10% 수익 그리고 마이너스 10% 하락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단순 계산으로는 원금 복귀처럼 보이지만 실제 수익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 변동성이 커질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변동성 손실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들고 계시는 게 아니라 딱 하루 아니면 혹은 몇 시간 단위로 이렇게 단기 트레이더용 구조로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모른 채로 단순하게 3배 수익만 보고 들어오시면은 수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이 3배로 돌아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이런 것들을 반기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XRP를 직접 들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XRP 가격에 베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투기 상품이 아니라 XRP를 제도권 자산으로 실험하는 통로로서 보셔야 되겠죠.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이더리움 ETF, 그리고 지금은 이제 XRP까지도 이 미국 SEC가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제도권 안에 집어넣고 있다는 흐름인 거고, 그라나이트 쉐어즈 측에서도 이런 것들을 신청을 했다는 거는 이제 XRP도 규제 프레임 안에서 다뤄질 수 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이 서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감정 자체가 공포적으로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센티멘트 측 데이터에 따르면 XRP에 대한 개인 투자 심리가 지난 6개월 중에 가장 부정적이에요. 하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봤을 때 이런 공포 구간이 늘 반등의 출발점이었었죠. 2023년 여름, 그리고 2024년 봄, 그리고 지금까지도 항상 분위기가 가장 안 좋을 때 XRP는 방향성을 바꿨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기술적인 분석을 넘어서 가지고 시장의 감정선을 읽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포심이 극에 달했을 때 그게 바로 시장이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된 보험 기술 기업 릴라이언스 글로벌 그룹이 약 1,700만 달러 규모의 XRP를 새롭게 매입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다음 순서로서 XRP를 선택을 했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기업 하나가 코인을 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 움직임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 시도에 가까운데요. 릴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공식 발표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XRP는 9개월 넘는 결제를 연결해주는 자산이다. 빠르고 저렴하도 확장성이 높다. 이 말 한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코인을 사서 들고만 있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쓸 준비를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뜯어보자면은 2025년부터 미국 회계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기업이 보유한 암호자산의 공정가치, 즉 시가로 평가하게 되는 거고, 예전엔 떨어지면 손상만 찍히고 올라가도 회복을 반영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는 올라가면 그 수익도 재무제표에 그대로 찍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디지털 자산을 금고에 넣을 이유가 훨씬 더 커졌다는 거고, 이런 변화들이 릴라이언스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나스닥 상장사 중에서도 이미 XRP를 실제 결제에 붙인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 비오파워 같은 경우는 전기차 자회사에서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SD로 결제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웰지 스틱스에서는 독립 약국 결제 시스템에 XRP를 붙였고요. 이 중국의 웨이버스 같은 경우는 자사 차량 결제 시스템을 리플 레저로 옮겼습니다. 즉 릴라이언스의 이번 결정 자체가 그 길에 올라탔다는 의미에 가깝고, 그렇다면 왜 보험회사가 XRP를 쓰려는 걸까요? 보험은 돈이 오가는 일이 정말 많아요. 대리점 수수료, 재보험 정산, 소액보험금 지급까지도 이런 일들은 몇 초 차이로도 비용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런 정산 과정을 XRP 결제로 바꿨다라고 했을 때 이 송금 수수료가 거의 사라지고요. 시간도 몇 초로 줄어들겠죠. 회사는 비용을 줄이고 고객은 빨리 받는 겁니다. 이게 릴라이언스가 말하는 실제 사용 기반의 블록체인 통합이에요. 다만 여기서 기업이 XRP를 샀다라고 해서 바로바로 매출이 생기거나 가격이 급등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첫 번째 단계,
즉 공시 단계일 뿐인 거지. 그 다음은 파일럿, 즉 시험 운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KPI 공개, 실제 수치로 성과를 보여주는 단계입니다. 지금은 1단계가 막 열린 시점이에요. 시장은 늘 기대랑 현실사에서 요동칩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권 기업의 편입 흐름들은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판을 바꾸는 신호예요. 급등이 아니라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점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지금은 결과보다 과정을 보는 시기입니다. 조급할수록 흔들리고 인내할수록 구조가 보이겠죠. 이번 릴라이언스의 움직임이 그 첫 장일지 모르겠습니다. XRP랑 관련된 실시간 흐름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주인공 달러 인덱스랑 비트코인 관계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마다 달러 인덱스 이른바 DXY가 올라가죠. 겉으로 보면 단순해 보여요. 달러가 강해지면 비트코인이 약해진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겉껍질인 뿐인 거고 안쪽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중요한 흐름들이 존재합니다. 이 달러 인덱스는 미국 달러가 전 세계 주요 통화들 예를 들어가지고 유로나 엔화, 파운드 같은 이런 애들에 비해서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표가 상승을 한다는 건요. 전 세계 돈이 달러로 몰리고 있다는 뜻이고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에 풀린 유동성이 달러 쪽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들은 숨이 막히기 시작을 해요. 지금 DXY는 100에서 101 근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구간들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게 단기 반등이면 시장은 금방 숨을 돌리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중장기 강세로 돌아서면 그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 이 달러가 강해진다는 거는 전 세계 돈줄이 다시 조여든다는 뜻인 거고 그때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주식과 원자재, 심지어 금까지도 잠시 멈춰서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리얼비전 애널리스트 제이미 쿠츠의 말을 빌리자면요. 이 달러 인덱스 반등은 글로벌 유동성 축소의 신호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한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거는 세상에 풀린 돈줄, 즉 투자 자금의 숨통입니다. 그 숨이 막히면 비트코인도 숨이 막히는 거고 달러가 세게 반등하면 비트코인이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여기서부터예요. 아서 헤이즈 비트맥스 공동 창립자가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4년 주기는 끝났다. 이제부터 시장은 달러 유동성에 의해서 움직인다. 예전에는 반감미 기바다 고점이었었죠. 2013년, 17년, 21년까지도 마치 시계처럼 정확하게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기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또 돈을 풀었기 때문에 결국에 반감기가 아니라 달러 유동성 사이클이 가격을 움직였던 겁니다.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미국은 긴축을 하려고 하고 있죠. 중국은 오히려 돈을 풀고 있죠. 정반대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똑같은 주기가 반복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 ETF가 등장하면서 비트코인은 더 이상 순수한 탈중앙 자산이 아니라 제도권 안에서 움직이는 이런 글로벌 금융자산이 돼버렸어요. 이제부터 달러의 물결이 오르내릴 때마다 비트코인도 함께 출렁이는 구조가 완성이 된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한 개는 달러 인덱스, 또 다른 하나는 ETF 자금 유입이에요. 이 DXY가 101 위로 안착하면은 시장은 긴장을 시작을 합니다. 반대로 100 아래로 내려오면은 숨통이 트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ETF로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면은 달러가 강해도 시장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숫자가 바로 시장의 수압과 수도꼭지인 거고 수압이 아무리 세도 수도꼭지가 열려있으면은 물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패턴 착각이에요. 예전처럼 반감기니까 올라간다. 이런 식의 단순한 기대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유동성과 금리, ETF 그리고 각국의 통화정책이 얽힌 복합 구조인 거고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더 느리고 더 꼬여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복잡한 구조 속에서 진짜 기회가 생깁니다. 이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유동성의 방향성만 읽어도 남들은 못 보는 구간들을 잡을 수가 있어요. 시장에는 패턴이 아니라 리듬이 있습니다. 그 리듬을 만든 거는 뉴스가 아니라 돈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돈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는 달러예요. 이 지금 시장은 반감기의 시기보다 달러의 맥박에 맞춰서 뛰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먼저 알아챈 사람들이 다음 사이클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겠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한 가지는요. 이 업비트를 자주 본다고 해서 수익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밥 먹을 때 한 번, 신호 기다릴 때 한 번,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 번, 잠을 자기 전에도 한 번,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업비트를 켜고 차트를 확인하시죠. 근데 그렇게 자주 본다고 결과가 좋아지나요? 또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습관들이 우리 마음을 시장의 소음에 노출시키고 또 결국에 불안감과 조급함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시장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흔들리는데 그때마다 내 마음이 같이 흔들리면은
결국에 내가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이 나를 흔드는 구조가 되는 거고, 지금이라도 팔까 아니면 더 추가 매수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쌓이다 보면은 어느새 원칙은 흐려지고 계획 대신 감정이 내 계좌를 조종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로 효율적인 매매는요, 매일매일 차트 보시는 게 아니라 언제 살지 언제 팔지를 미리 정해두시는 거예요. 단기 고점의 목표가 걸어두시고 단기 저점에서 분할로 담아가는 방식들, 그렇게 하면은 시세를 쫓지 않아도 되는 거고 감정의 파도에도 휩쓸리지가 않습니다. 결국에 투자는 마라톤이에요. 시장을 자주 보는 거는 오히려 체력을 갉아먹는 행동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보면은 이런 것들은 확인이 아니라 불안의 반복이라는 거. 초반에 조급하게 오버페이스로 달리시면은 결국에 완주를 못합니다. 중간에 지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고수는요,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하면서 내 원칙이 자동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시장은 내가 자주 본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자주 흔들리면은 시장은 그 틈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주 들여다보지 마시고 이 시장을 관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관리하자, 이런 생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에 오래 살아남는 거는 냉정함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코인 시장 흐름이 10번 중에 8번, 즉 80% 확률로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시장은 통계적 약세장이 펼쳐집니다. 게다가 이번엔 단기 반등 장세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정은 피한적이었었고, 실제로 RSI 지표상으로도 과열 구간이 확인돼가지고 종목 수익 실현 이후에 후속 매수 종목 타점 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장 모니터링 중에 있는 상황인데 잠깐 눌리는 시장일 뿐이지 대세 상승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수익 실현한 비중 그대로 현금으로 가져가시면서 충분히 눌림을 가졌을 때 그때부터 후속 종목 득점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풀 XRP에서도 단기 고점 구간인 4,850원 라인에서 매도한 물량들 현금 비중 활용해서 저점에서 담아가실 수 있도록 분할 매수 타점까지도 공지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걸어놨었던 분할 매수 가격 정확하게 체결되면서 XRP 고점에서 정리했던 물량들에 대해서 단기 저점에서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른 단기 목표가 매도 타점, 그리고 단기 매수가 분할 매수 타점들을 동시에 드리면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대한 XRP 리플 우상향이라는 흐름 안에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 자체가 마치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파도를 활용하셔가지고 고점에선 팔고 나오고 저점에서는 물량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했다가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 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무엇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